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이프 장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이프 검색해서 인터넷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 MR 가이드 또는 초음파 가이드 얘기하면서 MR 가이드가 훨씬 더 좋다, 초음파 가이드는 좋지 않다, 또는 초음파 가이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초음파 가이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MR 가이드인 것처럼 과대 또는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이프 장비에 있어서 특히 자궁 근종을 치료할 때 가이드 방식이 MR 가이드냐 또는 초음파 가이드냐, 이 가이드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치료 헤드가 어떤 방식이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이프가 처음 개발될 때 이제 이게 초음파 가이드다 MR 가이드다 가이드 방식으로 좀 논문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초음파 가이드냐 MR 가이드냐 가지고 이렇게 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치료 헤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청에서는 좀 그렇게 분류를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프 장비라는 거는 하이프가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가 한 대 모아서 생긴 그런 에너지로 치료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치료 헤드가 어떻게 보면 그 치료 장비의 본성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치료 헤드가 어떤 방식이냐, 그거에 따라서 장비가 좀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가이드 방식이 MR 가이드냐 초음파 가이드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치료 헤드, 직접 초음파 에너지 사람 몸에 쏘는 게 방식이 렌즈 타입이냐 또 소자를 여러 개 모아서 그 소자를 갖다가 모아주는 그런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이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4가지가 가능한데, 실제 필드에서는 MR 가이드,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가이드, 렌즈가 있고, 또 초음파 가이드,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이 있어요. 치료 헤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치료를 갖다가 이렇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프라는 게 초음파 그 집속술이라는 약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얼마만큼 작게 잘 모아주느냐가 어떤 치료 헤드의 그 성능과도 좀 좌우가 되고요.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은 소자를 여러 개 모아서 그걸 갖다가 한 대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소자 여러 개를 갖다가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 초점이 커요. 초점이 크다는 거는 에너지가 한 대 잘 모이지 않고 좀 분산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초음파 에너지를 한 대 모으기가 좀 어렵고, 대신에 어떤 강한 에너지를 모으는 건 좀 어렵지만 이제 좀 넓은 구획을 좀 골고루 가열하는 데 좀 유리합니다. 렌즈 타입은 굉장히 작은 곳에다가 에너지를 모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데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궁 근종, 성근증까지 어떤 조직을 직접 괴사시키는 게 중요한 어떤 그런 치료에 있어서는 렌즈 타입 제일 적합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자궁 근종, 성근증 말고 이제 암 환자들 보면은 그런 온열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 하이프는 아직은 좀 그런 게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으로 어떤 구획을 갖다가 온도를 좀 가열해서 좀 항암 목적의 어떤 온열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좀 나올 수 있는 장비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은 좀 온열 쪽이 좀 더 어울린다. 그래서 치료 헤드가 어떤 중요하고 자궁 근종, 성근증에는 렌즈 타입의 어떤 헤드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가이드 방식에 있어서 MR 가이드냐 또 초음파 가이드냐, 그거가 좀 논쟁이 있어요. 이제 MR 가이드는 장점이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MR 가이드의 좀 특징은 뭐냐면 조직 내부의 온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이프 치료를 할 때 초점 부위 그 온도가 몇 도씨까지 쭉 올라가냐, 그걸 갖다가 MRI 그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 적절한 온도까지 그게 이제 가열이 되면 치료를 멈추고 일로 옮겨가고, 그런 식으로 온도를 갖다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가이드의 어떤 장점은 실시간을 갖다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R 가이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 지금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 조금 그 과거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MRI는 그 영상을 재구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MRI 검사해본 환자분들이 통 속에 들어가서 꽤 장시간 누워있고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영상을 보는 거다. 초음파는 실시간을 본다. 근데 실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자궁 근종 같은 걸 치료할 때 환자가 엎드려 있거나 좀 누워 있거나 어쨌든 간에 그 딱 포지션 취하고 이제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이 그 자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숨을 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또 환자가 움직였을 때 좀 많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초음파 가이드의 장점은 그런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금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단점도 있겠죠. 초음파 가이드의 단점은 뭐냐? MR 가이드처럼 그런 영상이 아주 좋게 보일 수 있지는 않다. 그래서 초음파 가이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의사의 좀 경험이 좀 중요하기도 해요. 좀 영상이 그 MR 가이드처럼 파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MR 가이드는 그 온도를 갖다가 직접 모니터할 수가 있다. 그래서 MR 가이드 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 하이프는 이 열 가지고 하는 게 주 에너지원인데 이 열을 갖다 직접 모니터할 수 있는 MR 가이드가 적합한 어떤 가이드 방식이고 그 온도를 볼 수 없는 초음파 가이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좀 기계 개발의 어떤 초창기 때 얘기 같아요. 초창기 때는 하이프의 주 이제 치료 기전이 이제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열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었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모든 합병증은 다 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기계 개발이 좀 방향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치료 방식에 있어서도 열보다는 어떤 다른 에너지원으로 더 치료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 프로토콜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 하이프 치료 방식에 있어서 이제 주로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 에너지 말고 좀 다른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공화작용이라고. 이거 좀 설명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공화작용이라는 거는 설명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주제니까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공화작용. 이제 공화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액체 속에 항상 기체가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끓는 점 100도씨가 넘어가면은 이제 기체가 용출돼서 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런 100도씨가 안 돼도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게 끓을 때가 있어요. 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압이 낮을 때는 막 이렇게 끓이면은 낮은 온도에서 끓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동 에너지에 여기 노출되면은 끓는 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기포가 뽕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공화작용이라고 해요. 영어 캐비테이션. 그래서 하이프를 쏘면은 주된 치료 그 에너지원은 열이고요. 그 다음에 공화작용이라고 그 초음파 진동 에너지 때문에 그 세포 안에 액체가 아니잖아요. 세포 안에 있는 그 액체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똥하고 터져 나와요. 그럼 이제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이제 조직이 죽는 건데요. 옛날 처음에 그 장비 개발할 때, 특히 MR 가이드 장비 개발할 때는 이 공화작용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모니터도 안 되고 예측할 수도 없고 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요거는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어떤 치료 방식 기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논의가 있었어요. 프로토콜을 갖다 개발할 때 특히 유럽 쪽 그쪽 선생님들이 좀 많이 시도를 했는데 초음파 조영제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초음파 조영제라는 건 사실 이제 그 가스를 갖다가 기름막으로 둘러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음파 그 하이프 그 필드에 노출됐을 때 이게 뻥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포 안에 있는 기포가 뻥 터지는 그런 작용과 비슷한 작용들을 만들면서 그런 공화작용 그러다가 확 더 크게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프로토콜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한번 우리 MR 가이드, 초음파 가이드 얘기를 다시 가보면 MR 가이드는 온도를 봐요. 근데 초음파 가이드는 뭘 보고 이제 치료가 되냐를 보냐면 MGSC라고 Maximal Grayscale Change라고 이 조직이 죽을 때 빵 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안개처럼 새하얗게 이렇게 초음파 필드에서 보여요. 이걸 갖다가 Maximal Grayscale Change라고 하는데 줄여서 MGSC라고 해요. 요걸 보면서 조직이 죽은 걸 갖다가 모니터하는데 이게 열 에너지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캐비테이션 공화작용을 주는 것도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최근에 어떤 치료 개발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치료 프로토콜 어떤 변화를 봤을 때 MR 가이드보다 이제 초음파 가이드가 더 제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열보다는 좀 이런 공화작용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열을 좀 최소한으로 치료를 쓰려고 하는데 적은 열 에너지로도 이제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겠죠. 치료 프로토콜을 막 발전시켰는데 초음파 가이드에서 이게 보여. 근데 MR 가이드에서는 그렇게 낮은 열에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것 같다가 이제 확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MR 가이드보다 초음파 가이드가 오히려 치료 효과 갖다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더 좋기 때문에 초음파 가이드 더 적합하다고 보고요. 어떤 이제 근종 치료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좋은 치료헤드 방식은 이제 렌즈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초점에 강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 가이드 플러스 렌즈 타입의 하이프 장비가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에 적합하다고 봅니다.